99%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50세가 넘은 후에도 제가 곧 말씀드릴 세 가지 일반적인 식품과 함께 해조류를 계속 섭취한다면 언젠가 의사에게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놀라지 마십시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30년 이상 내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저는 미역이나 김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해 다리가 붓고 심장이 빨리 뛰며 극도로 피곤한 상태로 진료실을 찾은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조류는 한국인의 식생활과 평생 함께하는 음식입니다. 생일에 먹는 국, 바다의 깊은 맛을 담은 김과 쌈밥,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도시락 속 작은 김까지 우리는 해조류를 장수식품으로 여깁니다. 실제로 해조류는 몸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단,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 때에 한해서입니다. 잘못 섭취하면 해조류는 심장, 신장, 갑상선에 부담을 주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인천에 사는 68세 박 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과 붓는 다리를 이끌고 진료실에 들어와 최근 두통과 현기증이 잦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물어보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건강하게 먹습니다. 매일 해조류를 먹어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그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된 바로 그 세 가지 식품과 해조류를 함께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5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과 심장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몸은 소금, 자극적인 음식, 불균형한 미네랄을 처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해조류가 상극인 식품과 함께 섭취되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노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종, 피로, 수면장애 정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작은 이상 증상이 예상치 못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를 가장 안타깝게 하는 것은 많은 환자들이 똑같이 말한다는 점입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 식품이 해조류와 함께 섭취될 경우 신장, 심장,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를 알면 여러분과 가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장수 국가들이 오랫동안 적용해온 세 가지 안전한 식품 조합도 공개합니다. 올바르게 조합하면 해조류는 기억력 개선, 뼈 강화, 심장 건강 유지, 혈관 청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여러분은 해조류의 적정 섭취량, 가장 적합한 섭취 시기,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법, 깨끗한 해조류 선택법, 그리고 한국의 높은 습도 속 보관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해조류는 단순히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심장, 뇌, 신장을 돌보는 건강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고 다른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영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나라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댓글에 행운의 숫자 7을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해조류를 바다의 명약께서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흔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 각 조합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에 무심코 이 조합을 섭취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합, 해조류와 김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치가 해롭다고 평생 먹었는데 문제 없었어.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치 자체가 아니라 김치와 해조류를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는 것입니다.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발효가 잘 되려면 유익균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소금을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 소량의 김치만으로도 단기간 혈압을 높일 만큼 충분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해조류는 몸속 소금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듣기에는 좋은 조합처럼 보이지만 김치의 나트륨이 해조류의 칼륨이 조절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빠르게 체내로 들어오면 즉각적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아산병원 아산의료센터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다량 섭취될 경우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신장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 식사 직후 피로감, 현기증, 심계항진, 맥박 불규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김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히스타민도 문제를 더합니다. 히스타민이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와 결합하면 일부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지거나 화끈거림, 가벼운 발진, 머리 무거움, 미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갑상선 문제가 있는 고령층에서 나타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쌈밥 한 조각과 김 한 장을 드신 후 가볍게 어지럽고 시야가 잠시 흐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셨지만 확인해 보니 원인은 바로 식탁 위 그 무해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합, 해조류와 아침 커피 또는 라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해조류를 드신 후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블랙커피든 라떼든 커피에는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뛰어나지만 해조류 속 중요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섭취 후 체내에서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등 필수 미네랄의 흡수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뼈와 갑상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조류의 주요 건강 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요드의 흡수율은 커피와 함께 섭취할 경우 최대 70%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카페인이 요드와 결합하면 에너지와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갑상선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자극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이 젊을 때처럼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50세 이상에서 특히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해조류를 먹고 커피를 마신 후 가슴 두근거림이나 심장 박동 강화, 집중력 저하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커피가 강해서가 아니라 커피와 요드의 조합이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라떼의 경우 문제는 우유 속 지방과 단백질에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해조류의 미네랄과 결합하면 소화 시스템이 강하게 반응하여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 가벼운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소화 능력이 약한 고령층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조합, 해조류와 간장 또는 짠 조림 반찬. 이 조합은 한국 가정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미역국을 먹거나 마른 김을 간장에 찍어 먹을 때 나타납니다. 저 또한 예전에는 이런 섭취가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국 간장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작은 한 스푼만으로도 하루 권장 소금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면 혈중 나트륨이 빠르게 증가해 혈압이 즉시 상승하며 해조류가 체내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 때문에 부종과 혈압 상승이 더욱 악화됩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와 간장을 함께 섭취한 고령층은 간장 없이 해조류만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압 상승률이 30%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간장이 해조류 속 천연 아미노산과 접촉하면 민감한 사람에게 위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쓰림을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만난 사례 중 하나는 인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지만 매일 아침 미역국과 장조림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 결과 매식사 후 두통, 목 뻣뻣함, 심계항진을 자주 겪으셨습니다. 식단을 조정한 후 증상은 단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고령층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해조류 자체가 해로운 것이 아니라 섭취 방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이 세 가지 위험한 조합을 알게 된 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해조류는 왜 여전히 슈퍼푸드이며 세계 최장수 국가들의 장수식품이라고 불리는 걸까? 시청자 여러분의 안심을 위해 해조류가 왜 바다의 명약으로 불리는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조류의 이 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많은 대규모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영양실험에서는 해조류의 천연 화합물인 포피가 체내 비정상적인 세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류에는 성장을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성분들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작용해 고령층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타우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우린은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저하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전문가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저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는 일본 해안 지역에서 해조류를 거의 매일 식단에 올리는 9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해조류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풍부한 칼륨과 낮은 천연 나트륨 함량 덕분에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도록 돕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형 병원들은 고혈압이나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해조류 섭취를 영양 권장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해조류를 적게 먹지만 간단하고 균형 있게 꾸준히 섭취합니다. 반면 한국인들은 더 많이 먹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곁들임 음식, 잘못된 시간, 잘못된 조합 등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결과를 초래하는 셈입니다. 이제 해조류가 왜 바다의 명약으로 간주되는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점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점이 실제로 발휘되도록 섭취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해조류를 건강하게 섭취하고 장수식품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유지해온 비결처럼 해조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3가지 황금 열쇠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조합들이 모두 낯설지 않고 비싼 재료나 복잡한 기술 없이도 여러분의 부엌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며 기억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조합, 즉 익숙하지만 놀라운 힘을 지닌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해조류와 달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박 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65세 이후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껴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팔다리가 쉽게 피로하고 계단을 조금만 오르면 숨이 차며 때로는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걱정한 부분은 뚜렷하게 감소한 기억력이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해놓고도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사려 했는지 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식습관을 살펴본 결과 많은 고령층이 겪는 공통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점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50세 이상에게 아침은 뇌와 근육을 위한 하루의 시동과 같습니다. 제가 박 씨에게 권장한 음식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바로 달걀과 해조류입니다. 첫 번째 조합. 해조류와 달걀은 완전 단백질의 원천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른자는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이 풍부하여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동안 1,200명 이상의 고령층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달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달걀을 피한 그룹보다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해조류는 뇌가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 B군과 세포 회복, 염증 완화, 안정적인 혈액 순환을 돕는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합니다. 달걀에 비타민 B가 부족할 때 해조류가 보충하고 해조류의 단백질이 부족할 때 달걀이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해조류를 곁들인 달걀 프라이 한 접시나 달걀을 푼 해조류 한 그릇만으로도 하루 종일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합니다. 박 씨의 경우 단 한 달 만에 정신이 더 맑아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의 주치의도 고령층에서 보기 드물게 근육량이 약간 개선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조합, 해조류와 두부. 뼈와 갑상선을 위한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은 뼈 밀도가 빠르게 감소하며 한국 고령층의 고관절 골절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 고령층에 적합하며 칼슘도 풍부합니다. 중간 크기의 두부 한 조각에는 우유 한 잔에 해당하는 칼슘이 들어있어 뼈를 강화하고 근육을 지지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두부에는 체내 요드 배출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고령층에서는 에너지 감소, 피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조류가 역할을 합니다. 해조류는 천연 요드가 풍부해 갑상선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칼슘 흡수가 더 잘 되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많은 일본 고령층이 매일 미역과 두부를 함께 섭취하는 이유는 맛뿐 아니라 건강 효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미역 두부국이나 해조류를 곁들인 두부 샐러드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은 소화가 쉽고 관절 통증,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저하를 겪는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세 번째 조합, 해조류와 콩나물 또는 호박앞선 두 조합이 기억력 강화와 뼈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조합은 체내 해독과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콩나물은 섬유질과 간 독소 배출을 돕는 효소가 풍부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중 지방을 줄이고 동맥경화와 심장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호박, 특히 애호박과 단호박은 몸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완만하게 낮추며 숙취 해소와 수면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몸에 열이 많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꾸준히 섭취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조류와 결합하면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 부담을 줄이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저는 20년간 고혈압을 다루어온 74세 수원 어르신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점심 식사에 콩나물과 해조류 샐러드를 추가했을 뿐인데 2달 만에 혈압이 150에서 135로 낮아졌습니다. 주치의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음식들은 간단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과 해조류를 참기름 몇 방울로 버무린 샐러드 혹은 해조류를 넣은 호박국을 끓이면 짧은 시간 내에 몸에서 부드럽지만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3가지 조합은 건강과 장수를 위해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강력한 방법입니다. 해조류 황금 조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철저히 연구된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고령층에게 적합하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올바른 음식만 섭취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조류는 적절한 양, 올바른 시간, 그리고 올바른 조리법으로 섭취해야 그 효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72세인 인천의 한 어르신은 매일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해조류를 섭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확인해 보니 그는 매일 거의 한 장의 큰 김을 통째로 드시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고 잠들기 어려우며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인은 바로 요드 과다 섭취였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안전한 섭취량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 기준, 마른 해조류는 하루 5온가, 즉 큰 김 1월 2장 정도가 적절합니다. 한국영양학연구소의 연구 결과 하루 15글 초과하면 필요 이상의 요드를 섭취하게 되어 갑상선이 과도하게 자극되거나 억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 심계항진, 지속적 피로, 집중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많은 고령층이 경험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증상과 연결됩니다.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는 아침이나 이른 오후에 미네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할 때 해조류의 칼슘, 철분, 비타민이 잘 흡수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침 식사에 해조류를 자주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저녁, 특히 잠자기 전 섭취하면 요드가 갑상선을 약간 자극해 몸이 이완되지 않아 잠들기 어렵거나 얕은 잠을 자고 밤중에 깨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령층에게 수면 부족은 두통, 기억력 저하, 혈압 상승 등 연쇄적인 문제를 초래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조리법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해조류를 200도 이상 고온에서 조리하면 비타민의 최대 80%가 파괴됩니다. 즉, 적절한 양과 시간에 섭취해도 조리법이 잘못되면 해조류의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160-180도 사이의 적정 온도에서 가볍게 볶는 것입니다. 단 몇 초에서 1분 정도만 조리하면 해조류의 천연 미네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린 해조류는 5-1분만 불리는 것이 적당하며 오래 불리면 물에 녹는 미네랄이 손실됩니다. 일본 요리사들은 항상 약한 불에서 해조류를 조리하며 너무 오래 끓이거나 태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해조류가 온도에 민감하며 조리법이 해조류의 보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과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조류 자체의 품질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조리해도 품질이 낮거나 염색, 불순물, 잘못된 보관 상태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최근 해산물 품질 검사에서 시중 유통 해조류의 약 40%가 문제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염색, 공업용 소금 오염, 미세 곰팡이 포함 등이 주요 문제였습니다. 이런 제품을 섭취하면 영양소 손실뿐 아니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시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해조류를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겉보기엔 윤기 있고 예뻤지만 열어보니 톡 쏘는 이상한 냄새가 났고 표면이 끈적거리고 작은 흰 반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습기나 곰팡이가 시작된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만약 섭취했다면 간과 위장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3가지 기본 검사 단계가 있습니다. 색깔 확인. 천연 해조류는 짙은 녹색 또는 희미한 검은색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검은 윤기나 기름처럼 반짝인다면 염색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 확인. 깨끗한 해조류는 가볍고 상쾌하며 화학적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좋은 해조류는 은은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시큼하거나 톡 쏘는 냄새 또는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구매를 피하세요. 이는 해조류가 잘못 보관되었거나 곰팡이에 감염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해조류 한쪽 끝을 물에 담근 후 휴지에 대보는 것입니다. 휴지에 짙은 녹색이나 검은색 얼룩이 나타난다면 인공 염색된 해조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가지 단계 외에도 신뢰할 수 있는 생산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완도와 제주도의 해조류가 깨끗한 바다와 엄격한 관리 덕분에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산 해조류, 특히 홋카이도 지역 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평판이 좋은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세요. 품질이 좋은 해조류라면 강하거나 화학적인 냄새가 아닌 은은한 바다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도 비정상적으로 딱딱하지 않고 빠르게 부드러워집니다. 좋은 해조류를 선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양소를 온전히 유지하려면 올바른 보관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계절별 기후 변화가 크고 더운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며 겨울에는 추위와 건조가 공존합니다. 해조류는 물을 쉽게 흡수하고 부드러워지며 본래의 맛을 잃기 쉽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조심스럽게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로 해조류가 빠르게 상하거나 영양 가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해조류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냉장고는 습도가 높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식품 표면에 수증기가 맺힙니다. 해조류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물을 흡수해 부드러워지고 바삭함을 잃으며 곰팡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색이 짙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잘못된 보관의 전형적 징후입니다. 올바른 보관법의 핵심은 절대적으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개봉하면 두꺼운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로 옮기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용기에 작은 습기 제거제를 넣으면 해조류가 바삭하고 향긋한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 고품질 해조류 생산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권장하는 표준입니다.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실이 가장 안전합니다. 낮고 건조한 온도는 박테리아와 곰팡이 성장을 막고 해조류의 바삭함과 천연 풍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많은 요리사들이 고급 해조류를 보관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올바르게 보관하면 해조류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몇 달간 품질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음식 맛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깨끗한 해조류는 박테리아, 곰팡이, 독소 위험이 적고 안전한 음식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룬 3가지 요소, 즉 적절한 섭취량, 합리적인 섭취 시간, 표준 조리법, 깨끗하고 염색되지 않은 해조류 선택법, 정확한 보관법은 해조류를 진정한 건강 친구로 만드는 토대입니다. 이 3가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해조류는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장기적 건강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해조류를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해조류 섭취만으로도 약물보다 강한 반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6세 대구 거주한 할머니는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 손 떨림을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장수 음식이라 생각해 매일 아침 해조류를 섭취했지만 갑상선 검사 결과 가벼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요드가 풍부한 해조류는 갑상선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잠이 얕아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그룹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입니다. 이 상태는 갑상선이 과도한 호르몬을 만들어 몸이 항상 과속 상태에 놓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소량의 해조류만 섭취해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심계항진, 불안, 체중 감소, 수면 장애, 몸의 열감 등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해조류 대신 녹색 채소, 흰살 생선, 두부처럼 부드럽고 안전한 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항근고제 등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해조류에 포함된 천연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계신 한 고령 환자는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매일 해조류를 섭취하다가 비정상적인 혈전 상태로 입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해조류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거나 다른 채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신부전이나 투석 중인 환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조류가 몸을 정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경우는 반대입니다. 신장은 해조류 속 미네랄, 특히 칼륨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 장애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해조류를 피하고 칼륨 함량이 낮은 채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요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증상은 몇 분 내에 나타날 수 있으며 붉은 발진, 가려움, 얼굴 화끈거림, 목의 불편함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조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 당근, 호박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네 그룹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면 축하드립니다. 익숙하고 소박해 보이는 해조류는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원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조류는 몸이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조류를 꾸준히 먹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효과는 섭취량보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고령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음식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올바른 위치에 놓였을 때 강력해지는 음식이 있습니다. 해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 뇌, 신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기관이 건강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먼저 심장과 신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매 순간 조용히 일하며 심장은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고 신장은 과도한 물질을 걸러 피를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약해지면 몸속에 소금이 쉽게 쌓이고 혈액은 끈끈해지며 혈액순환이 어려워집니다. 작은 문제처럼 보여도 이것이 피로, 시야 흐림, 손발 저림, 심지어 고혈압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 하루 약 1.2끼 1.5올의 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장이 혈액을 효율적으로 걸러 심장이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많은 고령층이 소변을 자주 볼까봐 물 마시는 것을 꺼리지만 수분 부족은 오히려 몸을 긴장시키고 변비, 현기증, 피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한국인은 원래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치, 된장국, 찌개, 면 요리, 조림 반찬 등 모두 기준치보다 높은 나트륨을 포함합니다. 나트륨이 과도하면 해조류의 나트륨 배출 효과가 제한됩니다. 해조류에는 몸에서 소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 칼륨이 풍부하지만 소금 섭취가 많으면 균형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매일 해조류를 먹어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해조류를 먹은 직후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다수의 영양 연구에서 커피가 미네랄, 특히 철분과 칼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해조류로 건강한 식사를 준비했더라도 직후 커피를 마시면 식사의 이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커피는 최소한 1시간 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귀중하지만 쉽게 간과되는 기관인 뇌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고령층이 저에게 방금 하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 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이에 따른 인지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소식은 해조류가 뇌 기능을 돕는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뇌는 올바른 생활 습관 속에서만 이 영양소를 잘 흡수합니다. 매일 약 20분 걷기는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졸중 위험을 낮추며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빠르게 걷거나 멀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꾸준히 걷고 어깨를 편안히 하며 깊게 숨을 쉬어 몸을 열고 기혈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운동은 고령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가벼운 명상도 매우 유용합니다. 단 10분간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마음이 안정되며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뇌가 충분히 쉴 때 해조류 속 타우린과 비타민 B군이 기억력 지원과 정신적 피로 감소에 실제로 기여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점 중 하나는 저녁에 휴대전화와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깊은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가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영양소 흡수 능력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11시 이전 취침과 취침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 자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갑상선도 해조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은 몸의 활동과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나 튀긴 음식, 단 음식의 과다 섭취는 갑상선을 쉽게 불균형하게 만듭니다. 갑상선 기능이 불규칙하면 해조류 속 미네랄이 제대로 사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담백한 식사와 평온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갑상선을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입니다. 천천히 잘 씹는 것은 익숙한 조언이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잘 씹으면 위장의 부담이 줄고 영양소 흡수가 향상되며 장 건강도 유지됩니다. 이는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 없이 몸에 부드럽게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또한 매 식사에 생선, 달걀, 두부와 같은 채소와 단백질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채소는 장을 안정시키고 단백질은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해조류의 영양소 흡수 효율도 높입니다. 많은 고령층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점은 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늦은 시간 식사는 위장이 쉴 시간에 활동하게 만들어 복부 팽만감, 소화 문제, 수면 장애 위험을 높입니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해조류에서 얻는 영양소는 낭비됩니다. 작은 습관들이지만 꾸준히 유지되면 건강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조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천연 미네랄 보충제가 됩니다. 여러분은 비싼 식재료나 복잡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몸을 아끼는 것으로도 해조류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심장, 맑은 두뇌, 부드럽게 작동하는 신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조합해야 하는지 깨끗한 해조류 선택법, 영양소를 보존하는 요리법, 가치 손실을 막는 보관법, 흡수를 돕는 생활 습관을 모두 이해했다면 지금이 전체 여정을 되돌아볼 이상적인 시점입니다. 정보가 많았지만 모든 내용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무심코 하는 습관 대신 해조류를 진정한 건강 동반자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배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소화장애, 심장 부담, 갑상선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습관들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이를 매일 무심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실수를 제거하기만 해도 건강 상태는 상당히 개선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3가지 황금 조합을 다뤘습니다. 일상 식사에서 익숙한 음식이지만 해조류와 함께할 때 근육, 뼈와 관절, 심혈관, 기억력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이는 단순한 입소문이 아니라 올바른 결합이 해조류의 미네랄 흡수를 단독 섭취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연구 결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 합리적인 시간, 올바른 조리 온도, 마지막으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조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이 과활성화될 수 있고 늦은 저녁에 먹으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 대부분이 손실됩니다. 이 3가지 규칙을 이해하면 해조류를 진정한 건강식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항응고제, 와파린 등 복용자, 신부전 환자 혹은 투석 중인 분, 요드 알레르기가 있는 분, 이들은 해조류 섭취에 대해 신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금기가 아니라 각 개인의 한계를 이해하고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활 습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아무리 해조류가 뛰어나도 전체 건강의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충분한 물 섭취, 꾸준한 걷기, 적절한 소금 섭취, 충분한 수면, 평온한 마음, all of these. 이 모두가 몸이 영양소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명확해집니다. 해조류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이해한다면 건강하고 오래 사는 여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조류 한 조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며 꾸준히 유지한다면 해조류는 매주, 매월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공유한 해조류, 올바른 섭취법, 위험한 조합 피하기, 심장, 신장, 갑상선 보호 방법이 유용하다고 느껴졌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아마 배우자, 가족 또는 집 근처 이웃이 잘못된 방법으로 해조류를 섭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불필요한 건강 위험을 피하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행동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단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해조류를 적정량만 섭취하겠습니다. 더 이상 해조류와 김치를 동시에 먹지 않겠습니다. 이 글을 쓰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주도적이고 건강한 삶을 선택한다 라고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매일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쉽고 친근하며 실용적인 조언을 받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이것은 저를 지지하는 동시에 스스로 내 몸을 이해하고 가족의 건강을 위한 생활 방식을 선택한다는 약속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삶은 더 가볍고 편안하며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압이 오를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작은 식습관 실수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영상 내내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간단하면서도 장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영양 습관과 생활 방식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질병을 피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매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을 다시 상기합니다. 오늘 공유한 내용은 교육 및 참고용입니다. 만약 신부전,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수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을 변경하거나 해조류를 추가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항상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